당뇨 환자에서는 굉장히 심혈관 질환이 많이 증가하고 또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별명까지 붙었느냐, 당뇨병은 심장병 그 자체다. 안녕하세요. 최영주 당단내과의원 최현주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당뇨병성 거대혈관 합병증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뇨병에서는요, 심혈관 질환이 엄청 높아집니다. 심혈관 합병증이. 여기 2015년 다이어베틱 페이시트라는 우리 당뇨병 그런 합병증 관련 통계를 봐도 그 당뇨가 아닌 분들보다 2배에서 뭐 5배 이상, 어떤 거는 6배, 7배, 통계마다 좀 다르지만 아무튼 당뇨 환자에서는 굉장히 심혈관 질환이 많이 증가하고 또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인구에서 그렇고요. 우리나라만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 어떤 별명까지 붙었느냐, 당뇨병은 심장병 그 자체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보통은 3가지 경우로 그 기전을 얘기합니다. 일단 고혈당이 문제를 일으키겠죠. 두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내피세포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고지혈증이 많이 동반되게 되는데 그것도 역시 인슐린 저항성이 뿌리입니다. 이런 대체적으로 이런 3가지 이유로 들어서 당뇨병이라는 컨디션 자체가 심혈관 질환을 마구마구 올려주는 그런 컨디션이기 때문에 거의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지를 하고 생각을 하고 치료를 하라, 이렇게 말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당뇨병도 아시다시피 하루 이틀 지나가는 병이 아니지만 동맥경화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뭔가 큰 문제가 생긴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런 인슐린 저항성, 고혈당으로 인해서 혈관 자체의 내피세포가 기능 이상, 그거는 이제 눈으로는 보이질 않죠. 그런 게 자꾸 쌓이면서 점점점 요런 이 내피세포에 약간 그런 기름기들이 조금 쌓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느 순간 50% 이상 막히고 그러면 혈류 장애를 일어나게 되죠. 그런 경우 우리가 허혈 증상이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협심증 증상 얘기를 하죠. 협심 증상이 뭔가요? 가슴이 아픈데 어떨 때 아프냐? 많이 뛸 때, 그러니까 심장이 마구마구 평소보다 마구마구 움직여줄 때 피가 더 빨리빨리 가줘야 되는데 50% 이상 막혀 있으면 이게 아무래도 잘 안 가겠죠. 그럴 때 증상이 유발되는 게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허혈, 혈류가 잘 통하지 않으면서 나오는 허혈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게 허혈성 심질환입니다. 사실 더더 무서운 거는요, 급성 심근경색이죠. 들어보셨죠? 이거는 사망하는 병입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갑자기 돌아가실 수도 있는 굉장히 무서운 병인데, 이런 경우 어떤 경우냐, 갑자기 50% 내지는 30% 그 이하에서 막힌 혈전 덩어리가 갑자기 터지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심장혈관 같은 경우는 심장을 먹여 살리는 3가지 큰 혈관이 있거든요. 근데 그쪽으로 가는 혈관이 다 막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심장이 뛰다가 멈추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되니까 저희가 이런 당뇨 환자들이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모니터링,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떤 검사까지, 정밀 검사까지 시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를 그럼 어떻게 우리가 판별을 하느냐. 자, 아까 말씀드렸죠. 전형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심장은요, 심장의 근육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쪽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줄어들면, 그러니까 허혈증이 생기면 굉장히 아픕니다. 뻐근하게 아프다. 짓누르는 것 같다. 가슴이 쪼개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굉장히 아프고요. 정말 급성 심근경색 그렇게 아프다 말 못하고 그냥 정말 쓰러져서 발견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비전형적인 흉통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이런 일반 환자들 자꾸 오시는데 이게 긴지 아닌지 사실 히스토리만으로는 제가 신인이 아닌 이상 완벽하게 구별할 수는 없지만 심장성 허혈 증상은 심장이 많이 뛸 때 증상이 유발되는가입니다.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그냥 가만히 있거나 조용히 사는 사람들은 못 느끼다가 숨이 차게 좀 뛸 경우가 있겠죠. 뭐 버스 잡으러 뛴다던가 아니면 무거운 거를 막 지고 올라가야 된다던가 이런 일상생활 할 때 짧게라도 뻐근한 증상, 이런 게 생긴다라고 하면 그거는 심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당뇨 환자에서는 근데 이런 증상이 전형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이미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고 비전형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서 당뇨 환자에서는 좀 더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방사통이라 그래가지고 어깨 통증으로 호소하거나 마치 소화장애, 막 토하고 막 아래 속이 불편하다. 이렇게도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전형적인 증상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 그리고 하여튼 그 강도가 강렬하지만 짧게 가는 게 특징이고,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가 급성 그런 하는 검사들을 해서 이제 감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검사들은 어떤 검사를 시행을 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심전도를 찍겠죠. 심전도. 심전도라는 건 심장의 리듬을 보기도 하지만 심장의 그런 근육의 상태가 괜찮은지 보는 그래프 모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ST 변화가 심장의 어떤 근육에서 그려내는 어떤 모양이 파형이 뭔가 이상한 방향으로 허혈 증상을 의심되는 방향으로 변한다. 이거는 아주 확실한 검사 방법이 되겠고요. 근데 실제로는 또 그렇지 않은데도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전도 검사만으로 모든 걸 간편할 수는 없고 당뇨 환자들을 위해서 워낙 심혈관 질환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추천하는 선별 검사로는 요즘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검사는 심혈관 CT라는 검사인데 CT, 관상동맥 칼슘 지수 이렇게도 말을 하고요. 관상동맥에 있는 칼슘 석회화 지수를 CT로 읽어내는 건데요. 요거는 조영제를 안 쓰기 때문에 별로 부담이 없습니다. 콩팥에 부담이 없고 100 이상이 되면은 그거는 뭔가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약제를 스타틴 같은 그런 약을 써야 되는 거고 0으로 나오면은 깨끗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좀 더 의심되는 경우 그럼 이 환자를 약으로 치료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급하면 시술을 하기도 하잖아요. 뚫어주는 그 스텐트를 하거나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걸 결정하는 경우는 대개는 운동 부하 검사를 하죠. 그러니까 증상이 있을 때 증상.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때 증상보다는 운동을 시켰을 때 증상이 나오는지 아니면은 운동부와 심초음파라는 것도 있어요. 그냥 안정시 심초음파에선 또 괜찮다가 약물을 써서 스트레스 반응을 줬을 때 이게 생각보다 허혈 증상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를 가늠하기 위해서 운동부와 심초음파 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이 사람은 당뇨병도 있고 뭔가 리스크가 확실하고 증상 보면 딱 이제 감이 있으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확실히 있을 것 같아. 이러면 바로 관상동맥 조영술 넘어가죠. 왜냐하면 바로 시술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심장에 대해서는 증상 유무나 어떤 환자 상태에 따라 치료를 적절한 시기에 적극적으로 고려할 때가 있고 또 아니면은 그냥 약제로 좀 더 모니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주기적인 특히 당뇨병 환자라면 주기적인 심장 상태를 파악해서 앞으로의 플랜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심근경색, 불안정 협심증 이거를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 이런 게 안 오려면 그렇잖아요? 이런 게 안 오르면 어떻게? 이런 합병증을 진행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당을 6.0 이하로 타이트하게 조절하면 이런 걸 다 막을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은 NO였죠. 고혈당뿐 아니라 고지혈증, 비만, 혈압, 이런 허리둘레 두루두루 다 타이트하게 그렇게 다각적인 여러 가지 멀티적인 다각적인 위험 인자를 다 같이 조절했을 때 이런 대혈관 합병증을 50% 이상 줄일 수 있었다는 게 이미 스테노2 연구에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당뇨병만 보지 마시고 고혈압, 고지혈증, 특히 중간중간 이런 혈관 상태를 파악하셔서 나의 대혈관 합병증 정말 큰일 나지 않도록 주기적인 검사 내지는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